그런데 막상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뭐 wash. 그래서 wash 읽었어요. 읽은 다음에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파닉스 하기 전에 많은 듣기 활동이 있었더라면 wash your face, wash my hands 해가지고 열심히 이 아이는 그게 어떤 건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wash가 어떤 건지. 근데 wash는 읽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몰라. 그럼 그때부터 내가 왜 파닉스를 했는지, 왜 엄마가 이걸 시켰는지 어떤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은 일단 아이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니까 만약에 그 공교육 그 과정을 따라가지 않고 너무 독자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학습에 대한 흥미나 열의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도 네.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 공교육 과정을 아이한테 잘 따라가도록 가르치는 게 오히려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어 교육에 더 효과적일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네, 뭔가 부족하시죠. 뭔가가 또 이제 또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어머니들이 또 같이 또 해주시고 그 학습 과정을 동참을 해주시면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들이 있으니까 가정에서는 이 정도의 영어 교육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개정된 교과서에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문자가 도입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단어를 읽는 수준인데 3학년 2학기 때부터니까 어머님들은 너무 늦지 않을까? 우리 아이는 지금 영어 단어 읽고 싶어 하는데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국어도 그렇잖아요. 제가 가르친 3학년 아이 중에서 3학년 아이인데 개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그 소설 개미를 읽고 그리고 거기에 관한 자기의 감상을 A4지 앞뒤로 5장을 쓰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영어도 그런 수준의 쓰기라던가 읽기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우와 하는 이유는 많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다른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문자 언어를 갑자기 폭포수처럼 쏟아낸다면 아이는 또 금방 질려하죠. 나 이거 못해. 싫어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을 파악해서 아이가 문자 정도는 얘가 편애하네. 영화를 봐도 자막이 있으면 얘가 좀 더 이해를 잘하네. 뭐 이런 걸 어머님께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런 아이라면 3학년 2학기 때까지 굳이 기다리지 마시고 3학년이라든가 뭐 그 전에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 그런 것들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쓰기 부분에서도 우리 아이들 중에 악력이 좋아서 쓰기를 벌써부터 되게 잘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면 알파벳도 굉장히 금방 이렇게 늘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일기 쓰기라던가 그렇다고 일기 쓰기가 거창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날짜 쓰고 날씨가 어떻다는 걸 간단하게 영어 알파벳을 쓰는 단어로 쓰는 그 정도 수준이라도 영어 일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정된 교과서에 지금 이제 검인정으로 바뀌어서 각 출판사마다 다른 교과서를 각 학교에서 뽑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뽑은 그 교과서에 따라가는 부록으로 따라가는 CD가 있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네, 아이들이 정말 다시 또 CD 보고 싶게 뭐 단어 게임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도 지금 되게 팬시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으니까 CD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습도 되고 복습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따라온 거니까 뭐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꼭 챙겨서 가정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어느 정도 초등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이 없어도 교과 과정을 우리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초등학교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초, 중, 고, 대학교 쭉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학과 과정도 저희가 무시를 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교수님. 상당히 민감한 얘기인데 초등학교는 뭐 이게 선행학습이 필요 없다라고 해도요. 이 중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없으면 좀 따라하기가 힘들다 하면서 선행학습을 미리 시키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행학습을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긍정적 의미의 선행학습도 있고 부정적 의미의 선행학습도 있는데 우리는 왠지 선행학습하면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에서 긍정적 의미의 선행학습은 영어의 생활화라고 이렇게 저는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선생님 참 좋은 예를 드셨는데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 어떤 아이들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요. 그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국어 문학 작품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적 의미의 우리는 선행학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가 더 그 개미라는 소설도 찾아서 읽어볼 수도 있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의미인데 그런 것 같이 우리 그런 것조차도 부정적 의미로 보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 의미의 그 선행학습, 즉 아이들로 하여금 조금 능력 있는 아이들은 앞에 글도 좀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식의 영어를 생활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옛날 교육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뭐냐면은 문자 언어에서 특히 읽기하고 쓰기에서 초등과 중등의 갭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네. 아마 이번에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서 조금씩 어려워졌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저는 뭐 비교적 자연스럽게 중등으로 문자 언어의 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좀 긍정적인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 나아가서 이제 초등학교 4, 5, 6학년까지 어떤 그 영어 학습 과정을 어떤 식으로 좀 수행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교육에서 영어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만 정말 영어를 싫어하지 않게 그런 학습 태도를 형성시키는 게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4학년을 올라갈수록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언어가 조금씩 더 도입이 되고 또 문자가 도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부담이 커요. 네, 현장에서 보면 단어 외워야 돼? 이 문장을 다 써야 돼? 에세이를 써야 돼? 편지 쓰기 해야 돼? 막 이런 식의 반응이 즉각즉각 와요. 그런데 에세이 쓰기라고 해서 이게 정말 거창한 에세이가 아닌데 아이들은 그 말 하나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3, 4, 5, 6 점차적으로 단어 수를 조금 더 늘리고 문장 길이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리 겁먹지 않아도 되는데 어머님들 덩달아서 그럼 어떤 학원 보내야 되지? 논술 학원 보내야 되나? 네, 이러지 않고 천천히 좀 조급함을 버리시고 해줬으면 그게 가장 큰 바람이고요. 그리고 영어는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배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영어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놀까? 오늘은 영어를 가지고 이민을 가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공항에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 영어로 한번 주문을 해볼까? 이렇게 놀이나 체험 중심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같이 공부해 나가는 태도를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은 영어와 친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선생님 말씀도 잘하시고 또 연기도 잘하시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행복해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교육에서 우리의 영어 공교육이 정말 제대로 잘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복리초등학교의 임장원 선생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위기정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픽 이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잘못된 길이 지도를 만든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꼭 이렇게 정해진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시행착오를 좀 겪더라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과감히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때로는 그것이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방향을 잃고 헤매시는 분들이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선구자인 거죠. 예, 맞습니다. 시행착오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과감히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